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는 나날입니다. 참으로 비상한 시기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무장해야 합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진행됐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 속에 윤석열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를 죽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또다시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입니다.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사법 내란을 감행하고 내란 속에 대행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고 내란 수괴와 내란을 초지일관 비호했던 김문수를 대선 후보로 뽑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투지를 모아주십시오. 6.3 대선까지 국민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 힘들고 지치겠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의연하게 싸워나갑시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 쿠데타에 대해 전면 대응을 선언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행위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민주당은 우선 조희대에 대한 대법원장 청문회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란 세력의 도구가 되어버린 대법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정에 돌입하겠다는 강력한 방침입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희대 탄핵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탄핵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민주당이 더 이상 말로만 비판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또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계엄에는 입 다물었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을 감행했다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번 판결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명백한 정치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조희대에게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를 다하라고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더 나아가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언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성토를 넘어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청문회 추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특검 구성 등 모든 법적 정치적 수단을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인데요.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법부가 권력의 신여로 전락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구성과 결정 과정은 물론 파기환송을 주도한 배후 세력까지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요. 이대로 두면 조희대와 윤석열 세력은 사법부를 도구로 삼아 헌정을 계속 짓밟을 겁니다. 국민은 이제 말뿐인 비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입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은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당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요. 조희대와 그 일당이 자행한 정치사법을 지금 바로 해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적입니다. 계엄에는 입 닫았던 대법원의 군사작전 같은 파기 환송을 고등법원이 재판부 배당, 기일 지정 속전속결로 이어받았습니다.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에 묻습니다. 전자문서 기록은 다 읽었습니까? 기록조차 안 읽었으면 위헌 위법의 법관 자격 미달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런 속전속결의 전례가 있습니까? 다수 의견보다 더 길게 쓴 소수 의견과 토론은 했습니까? 소부 심리 없이 전원 합의체로 넘긴 것은 절차상 위헌 위법적 하자 아닙니까? 손을 떨며 선고해야 할 만큼 황급했던 이유가 뭡니까? 법리 판단을 넘어 사실 판단까지 한 것도 위법 아닙니까? 판례 변경도 없이 2심 판단을 뒤집은 전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속한 대법원이 어찌 계엄 때는 그리도 조용했습니까? 이러니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칼테러와 계엄으로 못 죽인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사법테러란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 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모든 문제에 최우선적으로 답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 앞에 공직자의 설명 의무에 따른 즉각 답변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임명 목 10명의 대법관은 전자문서를 다 읽었는지 묻는 국민의 요구에 반드시 즉각 공개 답변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민에게 공개 사죄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이런 대법원에 어떻게 정의를 기대하며 구군이 달린 내란 재판을 맡기겠습니까? 직위원 법원이 풀어주고 대법원이 인증하는 윤석열 내란 무죄 작전은 안 됩니다.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와 졸속재판 방지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국민적 논의에 붙여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사법 권력이 직접 선거판을 흔드는 사법 쿠데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시나리오는 단순한 재판 일정 조정이 아닌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치 공작의 설계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사법부의 움직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것도,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탄핵 사건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데요. 바로 윤석열 사면,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친윤 사법 카르텔의 작전인 겁니다. 그 선봉에 조희대가 서 있고 이왕유와 함께 윤석열의 법률적 방탄을 설계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도 분명한데요. 가장 위험한 건 이들이 이재명을 바로 유죄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해원 검사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은 지금 살려두는 척하면서 칼을 숨기고 있다가 대선 직전에 목을 치려 할 수 있는 정밀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재명 파기자판 시나리오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나와도 검찰은 즉각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넘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그냥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유죄를 때릴 수 있는 파기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이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 대법원이 갑자기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야권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은 비상체제로 갈아탈 시간조차 없이 정권은 다시 윤석열 잔당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 사법 쿠데타의 완성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이유로 고등법원 재판을 연기 신청하고 만약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 소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닌 입헌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정치적 대응입니다. 조희대가 탄핵되면 차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구 대법관이 맡게 되는데요. 이 경우 파기자판을 통한 정치 공작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제동장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대법원을 이용한 사법 권력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물론 이 시나리오 또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저의 개인적 주장임을 밝힙니다. 지금 조희대는 단순한 재판 진행자가 아니라 정치 공작의 설계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무죄를 떠나 대법원이 대선 직전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간표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법 독립을 넘어서 사법 권력의 반란인데요. 이는 명백한 헌정 파괴이고 민주주의를 겨냥한 쿠데타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 작전 뒤에는 윤석열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데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권력을 놓지 않고 조희대와 이왕유를 통해 그림자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법농단이 아닌데요. 이는 진짜 국가전복 시도이며 제2의 내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조희대를 탄핵하고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막고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닌데요. 입헌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저항이자 헌정 쿠데타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응인 겁니다. 정치가 사법을 지배해서도 안 되지만 사법이 정치 위에 군림하는 건 더 큰 재앙인데요. 지금은 바로 그 사법 권력이 선거를 지배하려는 쿠데타의 순간인 거죠.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해원 검사가 경고한 시나리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쿠데타 완성형 시나리오로 요약되는데요. 단순히 유죄를 서둘러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미끼로 방심하게 만든 뒤 대선 직전에 최종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짓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겉보기에 공정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선판을 정밀하게 겨냥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진해원 검사의 핵심 경고인데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드는 동시에 국민들도 안심하게 만들어 방심을 유도합니다. 둘째, 검찰이 즉각 상고합니다. 단순한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법원이 선거 직전 파기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후보 자격도 박탈됩니다. 그 시점이 선거 직전이라면 야권은 대응할 시간조차 없이 붕괴되고 여권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얻게 되는데요. 이 흐름은 단순히 판결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정치적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정치 공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내용인 거죠. 진해원 검사는 이를 이재명을 살려두는 척하다가 대선 직전에 목을 친다는 식의 시간차 공격이라고 묘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재 구상 중인 재판 연기, 조희대 탄핵, 이용구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 전환 전략은 단순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은 조희대 체제를 그대로 두면 사법부가 정권 창출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헌정 파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은 이 위험한 시나리오를 둘러싼 입헌 방어 대 사법 쿠데타의 충돌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커녕 대선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게 진해원 검사의 경고인데요.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실제 어떤 대응 시나리오를 실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지금은 사법의 탈을 쓴 정치 행위에 대해 철저한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재판 연기와 조희대 탄핵을 주요 전략으로 두고 있는데요. 재판 연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연기 신청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하는데요. 탄핵이 성사되면 이용구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가 실현되며 대법원의 정치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가 마련됩니다. 민주당의 대응 시나리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사법 권력의 선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헌정 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무자비함과 극악무도한 폐악질을 벌이며 달겨드는 내란잔당 세력들. 지금은 품이나 지키고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개싸움을 벌여야 됩니다.